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복궁 이야기를 하는데 왜 또 중국의 역사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경복궁의 건축, 철학, 이런 개념에는 동양사회, 우리 중국, 일본, 우리 같은 동양사회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동의 가치와 개념을 미리 이해해 둔다면 이후에 경복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큰 흐름의 틀로서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나 우리에게 단군 신화가 있듯이 신화와 전설의 시대가 있습니다. 자, 신화와 전설의 시대는 빼고 공식적인 나라로서 등장했던 시기를 본다면 중국 역사의 첫 번째 나라 이름은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자, 대략 BC 2000년 정도, BC 2000년 정도의 중국에 하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라를 세운 분은 누구냐면 우임금입니다. 우임금. 우리가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임금인 요임금, 순임금, 요순시대라고 하죠. 그 요순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우임금이죠. 이 우임금이 생긴 나라가 맞는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그래서 이 하나라가 한 400년 이상 지났다가 이제는 나라가 상나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대개 앞나라의 역사는 뒷나라가 서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나라 역사의 부정적인 면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역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반기에 이런 나라의 변화의 과정 속에 꼭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인의 문제입니다.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정사를 흐리게 해서 임금이 혼이 빠져서 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로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나라가 대치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왕인데 이 거왕의 시대에 누가 등장을 하면은 말희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말희. 이미 외모는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다음에 말이라는 여자는 비단을 찢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우리가 비단을 쫙 찢으면 소리가 나죠. 그게 뭐예요? 얼마나 사치스럽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지육림. 술의 연못과 고기 안주로 숲을 이루고 있다고 이런 향락과 태폐의 상징이 바로 이 하나라의 거랑이죠. 그 시대에 말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이와 거랑의 시대, 거랑의 막바지에 거랑이 초기엔 정치를 잘했지만 말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대치하기 위해 들어온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자, 상나라는 원래 이제 상나라인데 이 상나라가 나중에 수도를 은허, 지금 어디냐면 중국 하북성 황하 북쪽에 은허라는 쪽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어요. 이 은허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갑골문이다. 갑골문. 그래서 간혹 이 나라 이름을 상나라 대신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상나라예요. 상나라. 그래서 하상, 하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도 역시 잘 유지가 돼갔는데 1600년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 400년 잘 지났어요. 역시 상나라도 나라의 막바지에 주왕이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이 주왕의 시대에 달기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달기는 포락지형. 그래서 뭐냐면 밑에 큰 불길을 만들어 놓고 그 위를 쇠로 된 구리로 된 외나무 다리 만들어 놓는 거죠. 기름칠 해놔요. 거기를 막 걸어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떨어지겠죠. 겨우 매달려서 어떻게 미끄러우니까 밑에 떨어지죠. 이런 형벌을 즐겼다고 해요. 이 정도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대체한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이 주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하은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 시대를 우리가 중국에서 3대의 시대라고 합니다. 3대. 3대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주나라예요. 주나라. 이 은나라에서 상나라, 은나라에서 주나라를 넘어오는 이 시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호동이 아니고 강태공입니다. 그 강태공이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전설의 인물처럼 등장하는 바로 그 강태공. 그래서 이 주나라의 대표적인 임금이 누구냐면 문왕이고 그 아들이 무왕입니다. 자, 문왕과 무왕이 등장하는데 이 무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아들인 성왕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그런데 이 성왕이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이라는 분이 대신 정치를 하시 이 삼촌이. 그 나라의 체계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본인은 조카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고 떠나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누구랑 달라요? 조선의 세조하고는 다르죠. 조카를 폐위시키고 권력을 차지한.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분으로 여기는 분이 주공단이고, 이 주공단이 만든 주나라의 체계,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얘라고 하고, 이 시스템이 뭐냐면 주례입니다. 주례. 그 동양사회는 항상 이 주례를 근간으로 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의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역이라고 부른다. 역. 자, 주로 농사환경을 농사를 짓는 농업국가에서는 비가 언제 내리는지 하늘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쫙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주나라에서 시스템으로 정리한 역이 뭐냐면 주역이죠. 그래서 이 주역과 주례, 이게 동양사의 아주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두 개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공단이 잘 완성시켜 놓은 이 주나라의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우리 동양의 봉건제는 서양의 봉건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천자를 중심으로 하고 천자의 혈육과 혹은 관련자들에게 주변의 땅을 나눠주는 거죠. 테두리를 정해서 그것을 봉한다고 합니다. 봉. 그래서 이런 봉투를 나눠갖는 이 시스템이 바로 동양의 봉건제네요. 우리 종이의 테두리를 정하면 뭐가 됩니까? 봉투라고 하죠. 봉투. 자,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서 나눠주는 이 정치적 체계로서의 봉건제를 만든 것이 주나라고, 그 다음에 경제적 체계로는 뭐냐면 정전제를 만듭니다. 우리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테두리를 정해서. 자, 가운데는 공전, 공적인 영역이죠. 주변은 뭡니까? 사전들이죠. 사전들. 저 공전에서 일하고 사전에서 일하고, 사전에서 일하다가 때가 되면 공전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더 열심히 일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이야 대부분 사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개념은 공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자, 농사짓는 나라에 비가 제일 중요하죠. 시경에 보면은 비가 안 오니까 기후제주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비야 공전에 먼저 내리고 그리고 사전에 내려다오,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 이것은 물론 아주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이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이상적인 개념은 자꾸 허물어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 뭐냐면 주나라가 뭔가 위기에 봉착하고 나라가 망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1046년에 건국이 되는데 대략 한 300~400년 흘러서 771년이 되면은 역시 주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유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유명한 포사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포사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대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어요. 웃질라는 겁니다. 아, 저렇게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 여인이 좀 웃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서 저 포사를 웃게만 만들면 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도전! 막 이런 많은 도전자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아무도 포사를 웃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봉건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있고 주변에 제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천자의 나라에서 봉화를 잘못 올린 거예요. 봉화란 건 뭡니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구출혈한 신호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후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봉화가 실수로 잘못 올려진 거예요. 에이 뭐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헛걸음이네. 근데 갑자기 이때 포사가 깔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포사가 웃었다. 그럼 이때 유왕이 해야 될 태도는 뭐겠어요? 가끔씩 봉화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제후들이 몰려왔다가 에이 하고 돌아가고 포사는 깔깔깔 웃고. 자,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나라가 뭔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진짜로 오락기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제후들이 천자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가 오랑캐에 쫓겨갖고 수도를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나라 시대에 초기에, 주나라 초기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바로 호경. 호경은 어디냐면 지금의 서안, 장안, 서안 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의 낙양 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낙양성 심리하에 하는 그 낙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나라가 호경에 있을 시대를 서쪽에 있었으니까 서주라고 부르고 이제 동쪽으로 옮겨갔으니까 동주라고 부릅니다. 중국 역사에서 어떤 나라 이름이 서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힘이 셀 때입니다. 그리고 동자
나라 이름이 바뀌어갔을 때 뭐냐면 힘이 약해 쫓겨가거나 어떤 다른 연유가 있을 때 붙여지는 이름들이죠. 자, 그래서 주나라가 771년에 동쪽으로, 자, 서주에서 동쪽으로 옮겨가고 이 771년부터 그 이유를 대략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전반기를 우리가 흔히 춘추라고 부르고 후반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춘추 정시 모든 건 전부 통치해서 뭐냐면 주나라 시대의 역사예요. 주나라 시대의 역사. 근데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보니까 천자가 있었고 제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봉화가 올렸는데 안 왔겠습니까? 이미 이 시기가 되면 천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펜도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 제후들이 각각의 제후들이 스스로가 권력자인 것처럼 스스로가 힘을 가진 권력자로서 패권을 가지고 행세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춘추 5패, 전국 칠홍이라고 부르는 각각의 제후들이 천자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권력을 키워가면서 땅의 주인이 행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전쟁을 벌이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이런 시기가 쭉 유지가 되니까 백성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죠. 또 하나 이런 나라들의 정치 체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이런 혼란의 시기니까 이 혼란의 시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도덕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 자, 이런 시대는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닌 이상적인 시대로 가야 된다.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자, 맹자 이런 제자백가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이런 유학자들. 이들이 이 시기에 다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다 등장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공자님이 되겠습니다. 공자. 그래서 공자님은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대는 어디입니까? 주공이 계시던 시대죠. 주공이모. 예로서 나라를 잘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극기복례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 예의 시대로 가야 된다. 예의 시대. 그래서 이상적인 주나라 시대의 예보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고민입니다. 자, 이런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을 때는 막 몇십 개, 7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싸우는 이 모든 시기를 하나로 정리한 나라가 뭐냐면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그래서 진나라가 221년에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정리하고 중국 전체의 패자가 됩니다. 이때 진나라에서 만든 말이 뭐냐면 바로 처음으로 황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황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진시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사기에서 얘기하는 짐이 얘기하는 표현이 짐이란 말도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국 역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혼란스럽던 이런 시기를 쭉 정리하느라고 막 통일하고 그 나라는 엄청나게 진을 빼요. 그래서 금방 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금방 망하고 나서 나라가 뭐가 됐냐면 206년에 망하고 우리가 아는 초나라, 한나라, 항우와 유방이 각축을 벌이는 시대를 거쳐서 202년에 중국 전체를 한나라, 유방의 한나라가 통일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리고 주나라 시대의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고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나라가 BC 202년에 통일해서 쭉 한 400년 나라를 유지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AD로 넘어오는 시기죠. 자, 2000년. 자, 짧게나마 이 2000년 중국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D2000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